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며칠 상당히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 총장입니다. 이분이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를 데리고 있었던 분인데 아주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보식 인터뷰에도 이분이 조선일보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동양대학은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 하면은 소백산을 넘으면은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죠. 영주, 풍기, 상당히 신라시대 때부터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부석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보가 가장 많은 도시 랭킹을 내면은 서울, 경주, 공주, 그 다음이 영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보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소수서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서원.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부석사가 있으니까 불교와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인구는 한 10만 남짓 합니다. 여기에 아주 근사한 언덕 위에 이 동양대학이 있습니다. 동양대학 들어가면은 공무원 사관학교라는 슬로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그러니까 취업 전문 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대학은 현암 최현우 박사가 설립을 했고 그 장남되시는 이 최성해 총장이 이어서 발전시켰는데 이 취업이 잘 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철도 전기 융합학과는 8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현우 박사가 일종의 학교의 정신으로 강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내 젊은 날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심신을 단련하라. 내 젊은 날에 우리의 선비 정신을 함양하라. 내 젊은 날에 촌음을 아껴 인격을 도야하라. 내 젊은 날에 미래를 향한 지력을 개발하라. 내 젊은 날에 장인 정신으로 세계 도전하라. 이런 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학에 가서 몇 번 한국 현대사나 몇 개의 주제로 강연을 한 적, 초청 강연을 받아서 간 적이 있고 최성해 총장을 몇 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최보식과 만난 사람의 손님 게스트로 나와서 한 이야기는 소개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자적 양심으로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내가 TV로 보고 있는 줄 알면서 저리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나?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청문회를 좀 시청하다가 TV를 꺼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조금씩 엇갈리는데 본인은 확실하게 나는 녹음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녹음할 줄 모른다. 그러나 통화 횟수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조국 씨와 한 번 통화했느냐 두 번 통화했느냐에 대해서 조국 씨는 줄곧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최성해 총장은 두 번이 확실하다. 두 번이 확실하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보도자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이것은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내달라. 그러니까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달라. 그런데 그 해명한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보식 기자가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조작된 것으로 확신하나 하니까 거듭
100% 그렇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표창장 사본을 봤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상장의 일련 번호가 다르고 지금껏 그런 양식의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었다. 정 교수가 순전히 자기 딸의 스펙을 위해 조작한 표창장이었다. 이게 결론이네요. 자기 딸의 스펙을 위해 조작한 표창장이었다. 이 표창장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합격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그 딸이 동양대에서 영어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내게 영어 교재 개발을 위해 조교 1명을 채용한다고 구두보고했다. 그 조교를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딸 채용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 딸을 보았다는 영어 영재교육센터 직원도 없다. 딸이 여기 와서 일했으면 내게 당연히 인사를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어 교재의 집필위원회에 딸 이름이 들어가 있고 160만 원 지급한 기록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수고비를 받았으면 되었지 봉사상까지 받을 일은 아니다. 수고비만 받아도 괜찮은데 봉사상까지 받았다. 조금 욕심이 과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유시민 씨가 전화를 걸어서 시나리오 운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물을 테니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쪽에서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보도자료를 요청한 게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답니다. 마지막에 가서 웬만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위임해 준 걸로 하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는 불쾌했다라는 게 최승혜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이 불쾌했느냐고 하니까 유시민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다. 경쟁적인 조국이 낭비하는 걸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이런 위선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 점이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격이다. 아마 합법의 탈을 쓰고 대학과 총장 주변을 뒤지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했더니 난 검찰에서 우리 대학에 닥칠 불이익이 두렵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도 학교는 정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교육자가 위법을 눈 감아주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나. 나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럼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최승혜 총장을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그 이상의 불이가 없고 그때부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런 결심이 섰나라고 물으니까 검찰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 쟤들도 조교수 같은 부모를 만나 스펙을 쌓았으면은 연고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착잡했다. 이런 식이면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겠나? 스펙 쌓아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으니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 조국 후보자 부부에 대해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이건 아주 실감이 나네요. 역시 교육을 시킨 사람, 그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울컥했다는 그런 뜻인데, 스펙을 쌓아, 쉽게 말하면 스펙을 조작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풍토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번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조국 일가 스펙 쌓기 조작 입시 부정 이쯤 되겠네요. 줄이면은 조국 일가 입시 부정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입시 부정입니다. 스펙 하니까 이게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결국 그 목표가 입시 부정에 있습니다. 입시 부정. 필기시험 칠 자신이 없으니까 스펙 쌓아가지고 간접적인 방향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이 스펙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새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육부가. 물론 이 교육부가 그런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만은 청문회까지 버티는 조 후보자를 보면서 소위
멘탈 중무장이란 말이 떠올랐다고 최보식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최승해 총장은 아내가 구속되어도 장관하겠다고 하니 권력을 위한 냉혈한이다. 보통 자신이 다치면 몰라도 가족이 다치면 포기한다. 냉혈한이다 그랬습니다. 피가 차가운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법무장관 자리에 있어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물으니까 그런 식이면은 그를 임명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승해 총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